늦겨울 여기였대 저기였대 저희 PPL 받은 거 아니고요. 여수었대 죄송합니다. 전주었대. 왜 그러 여행 가시나요? 아니 요새 팟빵에서 에피소드 틀으면 요게 그렇게 그 광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 유튜브 영상까지 유튜브 광고까지 나오는데 근데 제가 듣다 어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지금 맨날 흥얼거리고 있어. 여기였대 광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콕 박히는 그런 멜로디가 있죠. 네. 그니까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 홍보 영상을 보니까 그 진짜 연예인들을 막 수십 명을 섭외해서 이 홍보하고 있는 거야. 돈이 영상을 많은 찍고 있는 거야. 그거를 보면 맞아요. 이제 이게 원래 사실은 그 숙박 앱으로서의 정체성이 그쵸, 되게 그쵸, 그쵸. 강했잖아요, 여기어때가. 근데 지금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여행 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인식을. 그래서 처음에 생긴 그 인식을 바꾸는데 진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구나. 약간 요런 느낌? 바꿀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PPL 받아야 되니까 네. 저는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오늘 또 이제 바질님 없이 또 이렇게 둘이서 녹음을 하게 됐네요. 뭐 하시는 민코 씨죠? 네. 저는 지금 이제 귤을 열심히 까먹고 있는 민코입니다. 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무조건 이제 박스가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이제 꺼내 먹고. 힘들지 않아요? 그래요? 귤이? 맛있는 귤이면 다른가? 왜 어떤 게 힘들어요? 귤 먹을 때? 6개 먹으면 이제 6개 많은 건가? 6개 먹으면 힘들던데. 그래요? 저 진짜 앉은 자리에서 한 2-30개 2-30개 먹을 수 있고 한 아니 어떤 3-4개 네. 가져와서 까먹고 없어지면은 또 3-4개 가져와서 또 까먹고 약간 요거를 한 4-5번 반복합니다. 무한의 굴레? 귤의 그쵸. 굴레? 네. 무한의 아니 굴레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살이 안 찔 수가 있죠. 귤을 2-30개씩 매일 드시면서. 다른 거 안 드시나요? 글쎄요. 진짜 살 많이 쪘어요. 또 근데 겨울인데 지금 아 또 약간 이제 가리고 가리고 네. 또 따뜻해지면은 또 한번 빼는 걸로. 네. 리스님은 또 무엇을 하는 리스님이셨습니까? 네. 저는 어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마이크를 바꾼 리스입니다. 또 비싼 마이크로 바꾸셨다고. 네 맞습니다.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해 드리고요. 민코 씨가 이제 오늘 예. 사전 회의할 때 제 목소리 듣자마자 너무 이제 귀에 콕콕 때려 아. 박힌 놀라셔 가지고 제가 "내 귀에 캔디 말고 네 귀에 리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녹음 돌려봤을 때 그 엄청 큰 소리로 네. 와 ASMR 마이크 수준으로 들리더라고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올라간 에피소드가 지금 47 화인데 제 목소리만 음질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좀 큰맘 먹고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바지 씨가 또 아직 귀국을 못 하셨죠? 저기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이 에피소드를 또 미국에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진 같은 거를 저희한테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친구 집 가서 지금 네. 미국의 땡스기빙이라고 이제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추석 감사절을 네. 친구네에서 맞이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출장 일정은 끝났고 친구 집에 미국 친구 집에 간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추석인 건데 추석에 친구 놀러 가서 거기 있고 그러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대단하다. 그런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딱 사진 찍어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 가정집에 정말 칠면조 구워가지고 썰 것 같은 그런 거실 막 벽난로 있는 거실 막 이런 데를 막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친척들도 막 다 모여 있고 큰 거실인데 그 거실에 보이는 주방 식탁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네. 칠면조가 가운데 얹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화 중에 프란시스 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쵸. 20대 이제 초중반 주인공 프란시스 하의 애환을 담은 영화였는데 친구네 저녁 식사 자리에 가서 되게 광대처럼 자기 혼자 막 이야기를 찌꺼리고 그 모습을 약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친구네 네, 그런 가족 모습. 장면이 나와서 저희가 바질시스 하 아니냐
예, 어떻게 바질 추석에 괜찮았냐. 이제 추석에 어떻게 네, 친구네 친척 모임에 이제 갈 수 있냐라는 얘기로 놀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 일정 마지막이고 이제 며칠 안 돼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저희가 네, 또 이렇게 셋이서 다시 녹음을 곧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로 가시죠. 네, 오늘의 주제 무언가요? 주제는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해볼 또 저희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추석 때 친척들 가족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이제 종교 그다음에 정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얘기는 이미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를 되게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에피소드를 하게 됐네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주로 이 주제를 좀 하지 말자고 막았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주제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됐고요. 아, 그쵸. 좀 무거우니까 무거운 아무래도. 주제이기도 하고, 민코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명절 때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 느낌이라서, 함부로 또 꺼냈다가 댓글창이 또 애청자 여러분 불탈 수 있기 때문에. 댓글창이 불타고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의 반절이 날아가고 막 이럴까 봐 걱정이 됐던 게 구독자 수 갑자기 막 반으로 줄어들고 막. 예. 두 번째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랑 민코 씨랑 반대되는 그 정치 성향이 있긴 한데 제가 민코 씨를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민코 씨는 되게 뭐 사상적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이미 견고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그렇다기보단 저는 저는 문과고, 리스님은 이과니까, 내지는 예체능이니까 약간. 무시하세요? 예체능 무시하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막 철학 같은 거를 막 이제 배우니까, 학교에서 배웠었으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예.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편이기도 해서 그래서 좀 음, 이게 체면 치레를 못 하겠다 이런 주제를 하면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계속 아, 기피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요? 이건 또 처음 듣는 그런 얘기네요. 지금 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치 팟캐스트나 정치 기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정치 동향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긴 한데, 오늘은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어,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저희 세대를 보면은, 그냥 정치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반감, 네. 내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나이였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많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좀 트렌드, 동향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 저희의 둘의 충돌이 좀 드러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민국 씨는 딴지를 많이 걸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좋아요. 예. 사전에 기획 회의를 할 때 예. 너무 제 말에 동의를 많이 해줘서 이 친구 이러면 안 아,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 VS 구도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바라보는 게 이 많이 친구는 겹쳐가지고.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친구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민코 씨의 네. 딴지를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제 생각을 음,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오늘은 조금 네. 청산유수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정치 색깔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네, 먼저 민코 씨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 3번 이제 음, 그 3번 뽑는 사람이고 정당 이름까지. 정의당 당원이고요. 정의당 당원. 예, 절대 이제 수권 정당이 되기는 이제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당비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고 뭐 모임이나 이런 데도 뭐 적극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이제 몇 번 가봤었는데 근데 정의당도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조그만 정당이라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되게 갈등이 있어요. 계파 갈등 같은 게 나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예, 비례로 당선됐던 장혜영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 같은 분이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총선 때도 정의당을 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 정치, 개파 이런 거 다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 아, 그래요? 벌써 이제 드러나는 우리의 갈등. 예, 리스님은 색깔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네. 저희 리스팝 아빠가 되게 민주당을 크게 지지를 하시고 저는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색이 옅어지긴 했어요. 옅어진 건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물이 네. 빠졌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진 않고요. 민코 씨한테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들어가 있는 톡방 중에서 되게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 한 12명 정도의 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의 이제 정치 색깔이 이제 친민주당에서 반민주당으로 뭔가 변해가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왔었던 친구들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죠, 보수 쪽으로 이렇게 사상적인 전환을 하신 케이스를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그쵸. 근데 보수화의 느낌도 맞긴 한데 그렇다고 네. 국힘 지지, 국민의힘 지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아,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 선거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차를 뽑는다 이런 거에 가까워서 되게 막 국민의힘이 아, 좋아서 뽑는다기보다는 그냥 막 민주당이 싫어졌다 이런 느낌이 커진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지난 한 5, 6년간 민주당이 너무 똥보를 많이 찬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은 왠지 좀 착한 사람들이고 착한 편에서 조금 더 약자를 위해서 싸우고 그런 정서, 약자의 편에서 뭔가 권력에 맞서서 투쟁하고 약간 이렇고 조금 더 그 새누리당 내지는 한나라당은 조금 더 보수 집단, 기득권 집단,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강남 3구를 위한 정치 세력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민주당이 좀 선한 쪽이다라는 의견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를 많이 보면 확실히 그런 네. 선악 구도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깬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했던 어떤 사건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메이저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 사태 막 이런 거는 좀 마일드했고 박원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조국 사태 이런 것들이 되게 뭐야 막 착한 척 다 하더니 저기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크게 심어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래서 도덕, 선 이런 걸 얘기하면서 포지셔닝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집권 정당이 되고 거기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맞아, 맞아. 잘 컨트롤하지 못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지 못했고, 음, 너무 이게 정치 평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누구 좋다 네. 싫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현상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막 넘어가죠, 그러면. 정치인 이름을 대면 좀 무서워. 해서 뭐 민주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는 집단도 결국에는 보수화가 되고 있고 낡고 구태의연한 그런 이미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네.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구태 세대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새로 잡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네네. 의미에서 이제 20, 30대 뭐 이대남 막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의 사상에 반대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물러나야지 우리가 기득권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주창하던 올바른 가치가 이제 우리 세대에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독재자는 물러나야 된다. 지금 뭐 네. 딱히 독재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 그러니까 그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저희 세대 몇몇은 어떤 위선, 민주당의 위선 같은 것들을 보고 돌아선 것도 있지만, 리스님이 방금 말씀하신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네. 민주당의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세계관이라는 건 사실 그들은 이제 반독재 투쟁,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으로서 정권을 잡은 세대고, 586 세대가. 근데 그러한 세계관 자체가 더 이상 오늘날의 이제 20대, 10대, 30대들에게 그렇게 와닿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 맞아요. 민주당을 실제로 세대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게 4, 50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류 세력과 정신적인 그 유대감이 아주 깊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더 이상 그것에 이제 20대가 설득되지 않는 상황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낡은 이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강박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선하고, 어떻게 이제 국힘을 지지할 수 있어? 거기 악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어른을 실제로 봤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딱딱할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되게 그냥 플렉서블한 느낌으로 좀 더 예. 악쥐? 빈대? 이런 거에 가까워서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그냥 뽑아줄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인데 되게 그렇게 선악 구도로 가는 건 섹시하지 않아요. 유치해 보여. 어, 내가 보기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결국에는 그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음. 국민의힘이 좋지는 않아. 근데 민주당이 더 싫긴 해. 그러니까 음. 민주당을 뽑느니 차라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좋아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게 그 예. 사람들이 20대, 30대 대변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확실히. 그냥 그들도 음. 똑같이 늙은 정치 어르신 분들이고 네. 구태이긴 하지만 막 박정희 좋아하고. 그런 민주당이 그러니까 주창하는 제가 가치가 우리를 예.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그렇지만 음. 고고한 척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악이라고 아. 생각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그렇게 고고한 척 위선을 떨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더 솔직하다? 약간 이런 느낌? 어, 그쵸. 차라리 그걸 뽑겠다 이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친구들은. 저희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볼 때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 홍카콜라라고 해서 되게 직설적이고 사이다 화법 같은 걸 구사하는 분이잖아요. 홍준표. 약간 우리가 보수를 생각할 때, 그들도 사실 기득권 세력인 건 똑같지만 민주당처럼 그렇게 막 깨끗한 척, 선한 척 하면서 뒤에서 진짜 온갖 위선과 이런 저지르진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언급을 예, 하자면 그 네. 8, 90년대 학생 사회에서는 학생 운동이 되게 강력하게 많이 그쵸. 일어났었잖아요. 하지만 예. 지금은 그런 이제 학생 아무도 안 사회에 하죠. 대한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저런 걸 왜 해? 라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먹고 사니즘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음, 대학의 학생 운동을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명문대라고 불리는 좋은 학교에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거리로 가서 독재 타도를 외친다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네. 했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그게 굉장히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죠. 실제로 그들의 희생과 공이. 그렇지만 지금은 네. 그러면 학점을 챙길 수가 없고 그러면 음,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쵸, 그쵸.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대학만 나와도 많은 기업에 갈 수 있는 문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었는데 지금은 아주 음, 아주 바늘구멍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몸 한 몸 보신하기도 바쁜데 그런 외부적인 가치를 어떻게 주창하냐. 쟤는 뭐 자기 건 안 하고 약간 유난 떠네? 이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그 군부 독재가 되게 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감으로서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셨던 그 투사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대 악에 맞서서 내가 저항하고 투쟁해서 이 악을 맞아요. 내가 뿌리 뽑겠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던 분들이고,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헌을 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대학 시절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시위 나가고 데모 나가고 했음에도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대학을 졸업해서 쉽게 네. 취업을 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스펙 경쟁, 막 영어 공부, 막 자격증 시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그냥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엄청난 고도 성장이었어, 대한민국. 기업에서 사람을 계속 뽑으려고 했었고.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다. 이런 것도 엄청 큰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거대 악 이런 거 딱히 없는 것 같고 예. 거대 악이 있나요? 뭐 저는 내가 설정하기 인스타그램이라고 나름인 거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아무도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 시위하지 않죠. 네. 대학에서. 내가 해볼까? 해보실래요? 1인 시위를 좀. 네.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과거에 했던 선배들의 이제 사상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음,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계속 사실은 어떤 저항 구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학생 운동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네. 사실은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네. 하다가 취업을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걸 할 시간이 음. 없고 점점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리스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얘기로 좀 좁혀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예전보다 훨씬 더 팍팍한 삶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이제 우선순위가 되면서 뭔가 연대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 그런 어떤 정치 운동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대. 그래서 이거를 막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막 이 사람이 막 되게 힘들겠다.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누칼협? 이러면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너가 그렇게 너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나도 힘든데 너가 그렇게 다 똑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남을 보살피기보다는 좀 냉소적이고 내꺼하기에 급급한 느낌이 더 커지긴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좀 변명을 하자면 이걸 네. 들으시는 이제 어르신분,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어르신들이 보면 지금이 얼마나 예전보다 잘 사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팍팍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미래에 대한 좀 희망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고 뭐 40년 전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막 음. 사명감 희망과 이런 거 기대? 이제 예. 네, 이제 아무도 없죠. 그냥 내 몸 예. 보신하기 바쁜 세상이 됐다는 음. 게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팍팍해졌다는 거지. 사실 물질적으로는 네. 뭐 더 풍요로워진 건 맞지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전 실제로 저희 엄마가 그 얘기하다가 엄마 젊었을 때 어땠어? 사회 분위기가? 막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80년대는 정말 정말 그 사회 전체가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 때문에 막 너무나 막 희망적이고 되게 사회에 나가 거리가 막 흥청이고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호시절이었다. 그때는 정말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80년대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저출산이다, 남녀 갈등이다,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대한민국 괜찮은가 이런 생각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현재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가서는 되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그 부분 약간 후반부에 약간 백미로 남겨두는 네, 걸로. 지금 백미로 가버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와 진보 모두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와 우리 세대 진보라는 거는 한국의 보수로 대변되는 정치적 세력과 이제 진보로 대변되는 정치적 세력 저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대안이 우리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대안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미국처럼 아니면 남미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처럼 극우 어떤 트럼피즘 같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건 이제 PC 정치 그 정체성 음, 정치 젠더라든지 뭐 장애 노동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PC주의랑 그 트럼프 막 구구 같은 게 네, 반대되는 끝 네, 방향인데 그쵸. 점점 네, 우리 사회에 추가 있다면 음. 추가 가운데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점점 막 옆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재밌는 그래서 비유다. 그래서 이 그걸 강화시키는 건 인터넷이 좀 빠르게 그걸 벌리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극우 세력과 집권이 머지않지 않았나. 아, 극우 세력의 집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극좌와 극우가 사회 균열을 점점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시대에서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봉합하지 않는 이상 음, 예정된 미래가 아닌가. 그렇게 극과 극이 음. 계속 싸움을 해버리는 게. 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파시즘이나 트럼피즘 약간 이런 거 되게 인종에 되게 기반한 어떤 혐오 정서를 되게 기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시스패닉이라든지 이제 뭐 흑인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될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 이민자들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 그게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한국은 인종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그 점화가 될 만큼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님 말씀하셨던 대로 진단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실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약간 제3의 선택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거를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프로페셔널한 진행 감사합니다, 민님. 근데 저는 아까 어, 약간 하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리스님이 나는 되게 실리적이다? 그런 거를 따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막 사상이나 막 민주화, 막 산업화,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의 삶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가 더 뭔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사니즘이 그냥 제일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조금 덜 낭만적이게 된 것도 먹고 살기 음. 팍팍해졌으니까. 팍팍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3의 길 대안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친구들이 반민주 막 그나마 덜 그지 같은 국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막 네.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아, 성장 동력을 더 갖고 올 수 있으면 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 지지하겠다 이런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먹고 예. 살기 바쁜데 그 무형의 이 도덕적 가치 잘 모르겠다. 경제 성장을 아무튼 해서 내가 어쨌든 내가 가진 파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거를 음. 별로 떼어줄 생각은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헤어질 느낌은 별로 커지면 조금 더 사람이 후해질 수는 있겠죠. 아,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구나. 아, 전 그럼 궁금한 게 갑자기 우리 저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어떤 사람이 뭐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 군인이. 그래서 정권을 잡았는데 막 갑자기 그때부터 막 진짜 철권 통치를 펼치는데 성장률이 막 10%막 12% 이렇게 나와. 근데 박정희 정권 같아. 민주 운동하는 사람들 다 탄압하고 국정원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지지할 수 있어요? 전 예. 지지할 사람 되게 많다고 보고 제가 카자흐스탄 갔었을 때 네. 지금 대통령이 2대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 대통령. 아, 맞다. 그랬지. 1대
거의 30년 동안 이제 독재 느낌으로 정권을 우리 잡다가 국부 선생님. 끌어내려져 왔거든요. 네. 그치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국민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경제 성장을 잘해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데 조금 고민을 덜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꽤 인정을 한다. 과가 있는 거 알지만, 그치만 그가 세운 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너무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몇 명 만나서 독재 잘 됐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정치 체제가 약간 철권 통치 같은 느낌이 그쵸. 알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 리콴 유씨? 럭키 북한이잖아요. 럭키 북한. 그렇게 약간 네, 농담처럼 부르지 않나요? 싱가포르? 근데 너무 이제 경제를 잘 부흥을 시켰고 아시아에 있는 인재들이 다 싱가포르에 몰려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었기 그쵸.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정도로 궤도를 올렸으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네.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어르신들이 그런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 박정희 때 경제 성장의 그 과실이 이제 파이의 분배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다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 그룹 같은 게 다 박정희 때 그 권력과의 검은 결탁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되게 많았고,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이제 복지라든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빈부격차 같은 것들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심해졌고, 그런데 테이블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가시화되지도 못했던 어떤 장애인의 권리, 뭐 성소수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뭐 이주 노동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테이블 위에 의제로 올려지지도 못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은 가시화가 돼서 이게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숟가락을 하나라도 더 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숟가락을 얹으려는 그 파이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점점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한정된 파일을 갖고 이제 경쟁하는. 네, 그래서 각박해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일단 당장 내 거가 뺏기는 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예. 내 파이 뺏어주기는 싫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에 내가 월급에서 10만 원 떼어서 기부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 국가에서 그 10만 원을 뺏어다가 막 세금으로 이렇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면 못 참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저는 되게 잘 설계되고, 파일을 뺏는 것도 폭력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좀 충분한 설명과 기분이 나쁜 걸 최대한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묘한 설계. 어떤 사상 같은 걸 설파를 할 때 날 것 그대로 뭔가 꽂아 넣는 것보다 그 네네. 사람이 그걸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그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요즘은 그런 과정이 많이 잘 안 거쳐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되게 낭만적인 어떤 해결 방법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문제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고갈된다라는 사실은 되게 명확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저희가 나이가 많이 들 때는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럼 결국 지금 이제 은퇴를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더 늦게 그 국민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더 많이 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사실 희생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희생을 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희생을 하든지 약간 이런 상황이고, 그런 명확한 어떤 제로섬 게임 상황에서 그런 교묘한 어떤 설득만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요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각박해지고 서로 날선 분위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좀 생산적인 토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걸 좀 맞춰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과 이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서로 네. 양보할 수 없는 네. 어르신의 의견은 이제 어른은 존중받아야 된다. 저는 네. 아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뭐 무시받아도 되는 거냐? 안 된다. 그런 존중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떼쓰듯이 서로 배틀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대면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일치하는 의견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과정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근데 그 프로젝트 하셨을 때는 이제 토론 배틀을 펼치셨던 그 분하고 합의가 좀 맞아요. 되셨어요? 나중에 결론이? 뭐 약간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나긴 했지만 네. 그치만 저는 조금 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전에는 아예 모르겠다면 아, 이런 이유에서였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을 발전한 걸 되게 뿌듯하게 여기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 좀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좀 넓어지긴 했어요. 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그 네. 간극은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해되시나요? 좀 멋진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감탄한 표정인데. 그러니까 이해를 결국 하면 뭐랄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뭐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은 부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서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될 수 없는 그거 거잖아. 사실 내가 여자가 될 수 없고 나이가 들면 맞아요. 당연히 나이가 들겠지만 갑자기 이제 나이가 많아질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소통과 공론장이 필요하다라는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청 요약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온라인은 안 돼. 온라인은 너무 이게 1차원적인 의견이 증폭되기만 쉬운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남녀 갈등? 서로 만나면 사귀기 바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이제 다들 핸드폰 부여잡고 이제 상대를 싸잡아서 욕하는데 바빠서 만날 시간조차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아, 만나면 사실 좋은데 서로 그냥 얼굴 보지 않은 채로 미워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럼 사실 정치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론장으로 그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이해관계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델을 민주주의 정치라는 걸로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아니면 저기 중국이나 북한처럼 이제 그냥 상향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식으로 철인 통치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 음.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거를 진짜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 그런 것들을 잘 길어다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제가 요즘 보기로 국회의사당 자체도 서먹한 공간이 되고 있다. 막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먹한 공간이 되고 있대요?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 싸우다가 밖에 나가면 이제 허허 형님 막 이런 아 분위기였다면 포장마차에서 쇠지 막 때리고 근데 이제는 진짜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어, 걸 인터넷 어디선가에서 봤던 것 같아서 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리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제로섬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누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맞는데 그럼에도 그거를 국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뺏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네.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합의돼서 아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건 나는 괜찮아라고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갈등이 네. 해결되고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느끼게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상상이라도 환상. 너무 직접적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걸 점점 부채질하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조금 느리게 만들고 저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나 뭐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너무 약간 교훈적인가? 급하게 마무리 짓는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해보자면 근데 지금 정치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서는 맨날 남자 여자 나뉘어 싸우는데
그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을 제대로 그게 수용이 되어져서 상부에서 토론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 근데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의 맹점인 쪽수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아, 20, 30대가 쪽수가 안 돼서? 그거 봤어요? 그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게 이제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20, 30대보다 많다고 나왔어요. 내년부터인가? 내년부터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 30대보다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제목만 보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 젠더 갈등, 성별 갈등 같은 것도 잘못 입장 표명하면 이제 반절이 날아가는 이슈기도 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20, 30대 내의 싸움이지? 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 결국에 이게 그냥 좀 나중 가서는 세대 갈등이 되게 강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물론 지금도 강하긴 하지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20, 30대들은 근데 이제 서로 음.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쵸. 국민연금 같은 그렇게 첨예한 어떤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우게 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렵네요. 사실 저희가 해결책을 낼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 청년 정치인 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혐오를 좀 그만두죠. 혐오가 좀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혐오가 좀 너무 많은 세상 같고 그냥 좀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훈훈하게 결말 내고 끝내도록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진짜 나랑 완전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려는 자세가 되게 내가 네. 아무리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첨예하게 간다고 했다가 좀 훈훈하게만 끝난 것 같은데 되게 교훈적으로 끝났어요. 되게 좋은적으로 끝났고 뭐 으쌰으쌰하면서 비슷한 목소리만 내고 끝난 건가? 모르겠네요. 들어봐야 알 것 같아. 그렇게 됐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에피소드에 다질 씨까지 합쳐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걸로 하시고 또 저희가 구독자 수가 이 에피소드 나간 이후에 그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우리 리스님이 편집 잘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또 들으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르신 부분이 있었으면 이제 그 팔찌하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네, 공론장의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원색적이지만 않게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제가 알겠습니다. 파바밭 바바 안녕. 안녕.